박정상 부장님 편입니다. 네, 나오셔서 발표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분남 부장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그 인테리어 목공사 부분에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희 현장 그나마 찍을 수가 좀 괜찮은 사진을 올렸어요. 대표 사진인데 여기에 그 목공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인테리어 목공의 정의, 그리고 목공이 많이 쓰이는 자재들 종류, 그리고 인테리어 현장에 쓰이는 단위들, 그리고 인테리어 목공사 시행관리,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목공은 목재를 가공하여 물건을 제작하는 일, 가구 제작과 인테리어, 조각, 서각, 스텐실 등 여러 영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은 뭐 다들 뭐 아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던져볼게요. 김남현 사장님, 목공이 무슨 일을 하죠? 목공이 인테리어 성을 보면 이제 매장 목틀도 만들고 있고, 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지 합판 식으로 해주고, 마지막 마감재 시즌에 창호, 목창호라든지 발레바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는 공정을. 네. 목공이 예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 일 배울 때는 타카핀 사러 갔다 오기도 하고, 도면 들고 다니면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많은 거를 배웠던 게 목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줄었죠. 목매김 하고 한참 빠졌다가 이제 마감재 치부하러 들어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되게 목공인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나중에 공유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테리어 목공에 쓰이는 자재의 종류 중에 이제 저희가 쓰는 각재들, 소프트우드하고 하드우드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목재 종류 중에 보시면 보통 다 수입이죠, 자재가. 북유럽이나 남미, 러시아,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고, 크게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로 구분짓고, 색, 강도, 분위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눈다 되어 있고요. 하드우드는 성장이 정말 느려서 밀도가 높고 내구성이 강해 단단하며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온대지방에서 자라서 부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우스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등급으로는 1등급은 흑단, 로즈우드, 미드, 2등급으로는 월넛, 티크, 체리, 마호가니 등이 있고요. 3등급은 오크, 애쉬,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4등급은 비치, 엘륨, 알력, 메이플 다들 아시는 거고요. 5등급 고무나무. 자, 소프트는 시너스로 성장이 빠르면 밀도가 낮고 가볍고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6등급 삼나무 히노키, 레드파인, 위성, 스퍼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밀도가 강하고 결 또한 고급스럽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나무의 마감에 대한 종종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감을 하면 피톤치드라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항균 물질을 차단하게 되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제목하고 직선목, 그리고 솔리드, 타핑거. 보통 제제목은 통나무 판재를 재단한 것을 제제목이라고 하고요.
일정 시간 건조시켜 놓고 수축 팽창 변형을 발생한다. 원목별로 가격이 다르고 가구로 쓰이기 위해 목재의 풍잡기 재단하기 등 공정에 따릅니다. 집성목도 많이 쓰시죠? 네. 작은 나무를 모아 붙여서 굵게 만든 제목 스타일을 말입니다. 솔리드는 원목의 한 방향으로 집합하여 이루어진 형태를 말하고요. 타핑거는 양손가락 깍지를 끼듯이 단 형태로 하고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쓰는 미손각재 있죠? 예. 뭐 북아메리카, 영국, 유럽 등 분포하는 거치식물 속 중가로 소나무에서 나는 목재로 부드럽고 특이하게 있으며 색이 맑고 은은하여 자연적인 느낌을 주는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도 많이 하고 가격 대비 나무보다는 저렴합니다. 미송은 미국산 소나무이죠. 소송은 러시아 소나무고 뉴송은 뉴질랜드산 소나무를 뜻합니다. 레드파인 집성각재 소프트우드지만 단단한 편에 속하는 수중이고요. 레드파인 가장 대중적인 수중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어 인기가 있는 수중입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나무끼리 특징입니다. 한옥, 사찰, 구조목, 가구, 인테리어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라왕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집성강재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색이 아름답고 광택이 있고 균질하고 가공도 어렵지 않으나 인테리어에서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왕의 특징이 이제 가곡성이 좋아서 가구나 바닥재로 많이 쓰이고요. 붉은색과 브라운 조합으로 독특한 색감을 가지고 수종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가집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뉴송이나 뉴질랜드 소나무로 기부재로 강화한 각재입니다. 세목초는 주로 건축, 가설, 토목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수송각재의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재 방문법이 좀 있는데요. 목재가 부패 원인은 적당한 온도, 습도, 공기 양분이 적절한 상태에서 부패 기능에서 용해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방부 처리를 많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방부제를 목재 표면에 도포하는 방법과 목재 중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파 많이 쓰시죠? 하파는 얇고 작은 나무 조각들을 접착제로 압축 및 접착해서 만든 판재를 일컫는다. 네, 이렇게 써 있고요. 이 내용들은 뭐 다들 알고 있을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가 나가면. 네, 하판의 유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판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 LPM, MDF, 폴리우드, OSB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네, 합판의 종류, 일반 합판, 내수 합판, 코어 합판, 위성 합판, 파티클보드, 앰프드 등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치수는 36, 38이 있고요. 문짝으로 쓰는 자재는 37이 있습니다. 일반 합판이나 내수 합판은 주로 건축에 대해서 쓰이고, 코어 합판은 가구 제작 또는 구조재, MDF는 가구재, 파티클 보드는 싱크대나 화장실 칸막이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 인테리어 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MDF죠. 코어판하고. 일반 합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현장에서 많이 좀 산재하게 쓰고 있고. 네. 규격은 뭐 다들 아시지 1220에 2440. 소수점 바늘만 4, 5, 9, 12, 15, 18mm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합판은 보시면 동양의 개념, 동양의 단위 개념을 보면 척, 한자, 303점 몇 미리가 나오고 30.3cm도 있지만 선의 단위 개념으로는 뭐 피트도 있고요. 이 개념은 한번 더 읽어보시면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넘기겠습니다. 미송합판은 스프러스와 함께 친형 상호수가 접하며 국내 가구 제작에 쓰이는 수정 중 하나입니다. 아래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는 MDF입니다. MDF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밀도 소묘판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작 합판도 가끔 쓰시는 것 같아요. 자작 합판은 합판자 중에서 가장 비싼 고급자 중 하나이고요. 표면 색상이 매우 밝고 무늬가 부드럽고 아름답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엽소 합판은 표면을 브러쉬 엠보 처리해서 자연적인 목재 질감을 잘 살리는 합판입니다. OSB 합판도 목주택 자재로 많이 사용하는 합판입니다. 이거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포장용으로도 나오고 이것도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 합판이라는 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공명 부분에 마감재 얇아가지고 잘 휘는 합판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합판은 블록보드라고 부르는 게 명확한 명칭이 나고요. 구조재료도 많이 켜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커프지 합판. 저희들은 잘 쓰지 않는 합판인데 내수 합판이라고도 불리고 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을 말합니다. 파티클 보디, PB죠. 원목에 비해 두께, 규격이 다양하고 가공이 쉽고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목 합판이라면 저희 현장에서 무늬목 합판을 많이 좀 썼는데요. 원목을 채취해서 0.1mm 수준으로 얇게 절삭하여 미리 가공된 합판을 부착하여 제작되는 자재입니다. 수종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방향에 따라서 정목, 편목, 이단계로 나눠지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제가 좀 준비를 좀 했어요. 단위는 아주 기본이죠. 인테리어를 하려면. 저희 이제 기사님들이나 주인들은 이 단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물량 뽑다 보면 어려워하시는데 단위라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국제표준 미터급을 저희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길이 단위들을 어디서 시작할까요? 영국에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도량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오늘날까지 사용하는데요. 야드, 피트 단위는 모두 그 왕 헨리의 신체를 기준으로 나온 단위들입니다. 과학적으로 발달해 않았던 시기 사람들은 길이나 치수를 기준으로 잡을 때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여 길이나 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서양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손가락을 이용해 자척 같은 단위를 합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자가 없을 때는 신체를 이용해서 길이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뼘이 22cm인데 그걸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1야드는 913이고요. 코끝에서 엄지손가락 끝까지 거리를 1야드라고 합니다. 1피트는 304.8mm고요. 발 뒤꿈치부터 엄지 발가락 끝까지 길이를 푸트라고 정하고 복수형으로 사용할 때는 피트라고 되는데 우리가 이 길이를 단피트라고 합니다. 이런 키로수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524.5mm인데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위로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거리라고 하고 1인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치는 25.4mm 야드 파운드법 미국 단위계에서 쓰이는 길이의 한 가지 단위입니다. 넓이 단위는 뭐 다들 아시겠죠? 제곱미터, 평방미터라고도 하고 해배라고도 하고요. 세제곱미터는 뭐 인방미터, 현장에서도 누베르로 많이 불리죠. 자, 한평은 뭐 다들 아시지? 3.3제곱미터, 3.3 해배, 한평은 3.30, 로 불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면 한 사이, 목재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사이란 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없겠지. 그렇죠. 보통 한 사이를 한 치 곱하기 12자. 요거는 현장에서 다루기 하나가 한 사이예요. 그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많은 양의 물량을 확보하려면은 몇 사이 정도가 있는지는 만 사이가 될지 몇 사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발주를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 계산법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곱미터는 해배로 가지만 정확한 표현하면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세제곱미터, 현장 용어는 부배, 입방미터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리창의 크기 단위는 유리, 거울, 알루미늄 등 면적 계산할 때는 자평이라고 하죠. 한자, 그죠? 한자 곱하기 한자. 그리고 유리 사이즈는 기성 제품이 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어째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현장에서 정말 일본어 많이 사용하죠. 그죠?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죠? 현장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들어보셨죠? 요 일본어 말고도 많이 있죠? 이건우 주인님 아시는 일본어 다 동어 있어요? 연구는 좀 해봤어요. 그 옆에 보시는 기사님? 요거 말고 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하지는 않는 게 좋은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오래된 반장님들은 많이 쓰시잖아요.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는 게 맞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소통에 때문에 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일본 말이죠. 이승, 니승, 산승, 윤승, 고승, 모승, 나나승, 하승, 규승. 이런 단어는 보시면, 자, 한국말로는 뭐, 일품, 이지부, 이런 말 써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산승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산승각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산승각.
산생각이 뭔지 아셨어요? 분께서? 산생각이 각재 중에 90mm 곱하기 90mm를 산생각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판의 단위는 두께는 3mm, 5mm, 9mm, 10mm, 이렇게 말하면 2.8mm, 4.8mm 이렇게 나오죠. 흔히들 4, 5, 9, 12, 15, 18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3이라는 숫자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입니다. 자, 3mm 한푼, 30mm 한치, 300mm 한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재 합판이 거의 다 4로 나옵니다. 합판의 넓이도 3자, 6자 또는 4자, 8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천장 반찬들 짤 때도 합판 치수를 고려해서 상을 그 치수를 아주 확인할 수가 있죠. 300mm나 450mm. 이거는 기본일 거예요. 자, 목재의 길이 6자, 9자, 12자, 15자, 18자. 6자 미만은 단청물이라는 별도 취급합니다. 사이 얘기가 나와서 또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재 치수 표시에는 제재 치수, 제재 정치수, 마무리 치수, 마무리 치수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가공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공사 관련해서 시행 결과 요거를 좀 제가 좀 신경을 써봤는데요. 지금 제가 텍스트 하는 현장 저거보다도 실행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면 주어진 금액 내에서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무늬모 판넬에 대해서 실행 결과물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본 베이스에 9mm 합판 치고 9mm 지정 무늬 판넬 마감했는데 저는 좀 바꿨습니다. 합판 5mm를 한번 치고요. 6mm 지정 무늬 판넬로 마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텍스트 현장 기준으로 물량을 대비해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700만 원 정도의 그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패브릭 판넬 같은 경우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기존 똑같이 합판 9mm 한 프라이에 9mm MDV 지정 패브릭 판넬 마감 고민을 해서 저는 합판을 안 쳤습니다. 합판을 치지 않고 6mm MDV에 패브릭 판넬 마감으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더니 패브릭 판넬도 한 7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받았어요. 시트 판넬 실행 결과는 전에는 합판 1프라이에 9mm 1프라이에 지정 시트 판넬 마감입니다. 이것도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경험치로 제가 잡은 거는 일단 합판은 뺐습니다. 그리고 9mm 지정 시트 판넬 마감으로 마감을 줘서 요새까지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차.
물량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1,400만 원이라는 합판 물량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행 결과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 판넬도 고민을 좀 했고요. 똑같이 온프라이에 12T 지정 판넬 마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바꿨습니다. 합판 5mm 온프라이 치고 9mm 지정 판넬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이는 건 다 똑같으니까 문제는 없었고 발주처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후부 판넬은 600만 원 정도의 실현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솔 등박스, 보통 그 합판 부각을 해서 LED 바나 이런 걸 달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천정은 아무래도 좀 제약이 좀 있어서 하자 유형이 있어서 5mm 합판을 쳤고요. 그리고 도장하고 거기에 LED 바를 달았습니다. 벽체 같은 등박스는 합판을 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300만 원 정도의 그 실행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저 천장 서구보드 실행 절감인데요. 이거는 이수빈 이사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원래는 12.5mm 일반 석고 투플라이로 되어 있는 거를 일반 석고 원플라이를 12.5mm 9.5 일반 석고 원플라이 이렇게 쳐서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부의를 했고요. 그 결과 이건 이수빈 이사님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12.5T가 갖는 불연성, 이거 원프라이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12.5 프라이 하나, 9.5 프라이 하나 해서 실행 결과를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저희가 잡았던 실행 결과보다 300만 원 정도로 실행 결과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부족했는데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